자, 이번 시간은 동적 메모리 할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처리할 데이터의 종류나 그 수를 우리가 처음부터 다 알고 프로그래밍을 하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와 같은 어떤 그 변수나 아니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내용이 없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경우, 필요한 경우에 변수나 혹은 배열의 공간을 실행 도중에 동적으로 할당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적 할당에 대한 함수 사용 방법하고 할당된 저장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적 메모리 할당이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프로그램 실행 중에 저장 공간을 동적으로 할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때 동적으로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기 위한 함수는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라고 하는 말로우 C라고 하는 함수와, 그 다음 그 동적으로 할당되었던 메모리 공간을 반환시키는 free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실행 중에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할 때는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라고 하는 mellow C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되고요. 다시 반환할 때는 free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함수를 쓰시려면 이것도 역시 정의된 어떤 라이브러리 함수를 연결을 시켜 주셔야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예전에 여러분들 앞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printf나 scanf는 C 언어에서 제공되어지는 라이브러리 함수입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메모리 올로케이션이나 프리 함수도 C 언어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어지는 함수이므로 이 내용이 정의되어 있는 곳을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면 스탠다드 lib.header 파일, 이 내용을 먼저 링크를 걸어 주시고 난 다음에 이 두 개의 함수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를 써서 그 변수를 할당을 시키게 되면, 즉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시켜주게 되면, 일반 지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어지면 사용했던 메모리 공간을 다시 반환을 시키는 데 반해서 동적으로 할당된 메모리 공간은 반환이 안 됩니다. 따라서 강제적으로 반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반환시켜주는 것이 바로 free 함수입니다. 따라서 이 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주의할 점은, 메모리 얼로케이션의 반환값이 만약에 널 포인트로 확정이 되어지게 되면, 즉 메모리 공간의 함수가 원하는 크기 형태로 할당을 하지 못하게 되면 0번지를 가지는 널 포인트를 반환시켜 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널 포인트는 특별한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므로 간접 참조 함수, 즉 어떤 주소값을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바로 에러 메시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은, 메모리 얼로케이션에 할당되어지는 메모리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널 값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널 포인터에 대한 메모리 공간이 어떻게 활용되어지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직접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라인에 있는 include standard lib.h는 요 헤더 파일은 메모리 얼로케이션과 프리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헤더 파일을 링크를 걸어준 내용이죠. 잘 확인하시고, 그 다음 메인 함수 안에서 인티저 정수형 타입으로 포인터 변수네요. 그리고 pi라고 하는 변수, 포인터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메모리 공간을 프로그램이 시작하는과 동시에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 필요할 때 그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시켜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메모리 공간 안에 어떤 그 변수를 딱 정해서 그 값을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pi라고 하는 것은 포인터 변수니까 메모리 공간에 같지만, 그 메모리 공간에 해당되어지는 저장되는 값은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그걸 동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이 바로 밑에 pi라고 하는 내용이죠. 요 pi는 포인터 변수입니다. 즉, 요 메모리 공간이 얼마의 크기로 할당이 되어졌냐면 인티저형, 즉 여기
가운데 보시게 되면 제가 인티저형 포인터라는 것은 반환되는 주소를 인티저형 변수의 주소형으로 바꾼 거고요. 그 다음 메모리 얼로케이션, 메모리를 할당을 시키는데 이때 메모리의 사이즈가 인티저입니다. 그러니까 4바이트짜리를 할당을 시켜주고 그 4바이트짜리의 시작 주소 값을 PI에다가 넣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 PI가 널 값을 가진다라면 널 값이라는 얘기는 값이 없다라는 얘기니까요. 예, 그 메모리가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예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에러 메시지를 띄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 프로그램을 종료를 시키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기 인티저형으로 해서 포인터 변수 PI를 쓴 것이 있고 바로 밑에 보게 되면 더블형으로 포인터 변수를 썼습니다. PD. 그럼 이 PD는 뭐냐면 PD도 마찬가지로 포인터 변수죠. 포인터 변수인데 이거는 실수형을 가지고 있는 포인터 변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PI라고 하는 변수가 선언되는 것 동시에 메모리 공간을 올라가면 메모리 공간의 주소값은 4바이트짜리죠. 그 4바이트 자리에 들어가는 값이 실수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주소값을 보관하는 거죠. 포인터 변수는. 그 주소값을 찾아가면 그 주소값이 시작값이 되어지고 그 시작값부터 8바이트가 할당이 되어진다는 얘기지 PD 자체가 8바이트짜리의 메모리 공간을 갖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조심하세요. 그래서 PD는 더블형의 주소 포인터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가지는데 이때 그 메모리의 공간의 크기가 8바이트짜리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포인터 PI에 10이라는 값, 그 주소값에다가 10이라는 값을 할당을 시킨 거고 그 다음에 PD라고 하는 포인터 그 주소값 안에다가 찾아가게 되면 그 3.4라고 하는 값을 저장을 시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점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랫부분에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PI에 대해서 프리함수 썼고 PD에 대해서 프리함수 썼습니다. 동적 메모리 할당을 두 개를 시킨 거죠. 하나는 인티저형의 PI, 하나는 더블형에 가지는 PD라는 두 개의 동적 메모리 할당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포인터에 대해서 동적 할당되는 부분들을 강제로 반환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반환을 시켜주지 않게 되면 프로그램이 끝난다 하더라도 메모리 공간을 그대로 잡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프리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실행을 해서 실제 값이 어떻게 찍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예제는 동적 할당을 배열처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동적 할당하는 것이 변수가 많아지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할당된 저장 공간의 수만큼 포인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많은 내용들을 하나씩 동적으로 할당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많은 저장 공간을 한꺼번에 동적 할당하여 배열처럼 사용하게 되면 앞에서 얘기했던 그와 같은 비효율적인 내용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과 지금 동적 할당 영역을 배열처럼 사용하는 예제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 소스 파일에 가서 작업하는 소스 파일명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추가 새 항목. 네, 그거는 이제 뭐 오류상이 뜬 거니까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dyex01.c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뜨고요. 자, 이와 같이 뜨겠죠? 자, 그 다음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 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C 언어를 시작할 때는 메인 함수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return 처리해 주고요. 그 다음 여기 안에서 return 값이 0 아니면 1 정수 값으로 처리가 되니까 인티저로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C 언어에서 여러분들 표준 입출력들을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printf 문장이나 scanf 문장. 그래서 include standard input output header 파일을 걸어 주시고요. 그 다음 한 가지 더. 앞에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쓰기 위한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와 free 함수를 쓰려면 include standard lib.header 파일을 걸어 주셔야지만 메모리 얼로케이션에 대한 내용들을 함수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프로그램은 5명의 학생의 나이를 입력을 받고 나이에 5명의 평균 나이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필요로 되어지는 것이 5명의 나이를 입력을 받고요. 근데 입력을 받을 때 5명의 나이를 받아야 되니까 변수가 5개 필요하죠. 근데 그 5개의 변수를 다 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저장 공간 한 곳에다가 5명의 나이를 입력을 받을 수 있는 배열로 선언하시게 되면 여러 개의 변수를 사용한 것처럼 되니까 메모리 공간에 효율성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티저, 자, 앞에서 배우셨던 여러분들 포인터 변수, 이 포인터 변수는 동적 할당을 위한 포인터 변수를 선언한 겁니다. 자,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동적 할당을 쓰는 이유는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시점에 메모리 공간을 할당시키기 위한 것이죠. 예전에는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초기에 프로그램을 코딩하기 전에 바로 그냥 메모리 공간을 정하고 왔습니다. 인티저, 그러니까 정수형, 아니면 더블, 실수형, 캐릭터형, 아니면 캐릭터의 배열 타입을 써서 처음에 메모리 공간을 확보해 놓고 이제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러면 만약에 그 공간을 다 쓰면 괜찮지만 그 공간을 다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메모리 공간에 낭비를 가져오니까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 메모리 공간을 동적으로 할당을 시키게 되면 메모리 공간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들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그걸 하기 위해서 그 해당되어지는 메모리 공간의 주소값을 할당하기 위한 포인터 변수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인티저 5명이라는 것을 카운트하기 위해서 반복 변수, 그 다음 총계를 내야 되니까 썸을 내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썸이라고 하는 것은 합계에 대한 얘기, 평균을 낸다는 얘기는 합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요. 이와 같이 썸은 초기 값을 0으로 설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i라고 하는 저 포인터 변수 안에는 여러분들이 인티저형으로 해서 포인터 타입, 주소 타입이죠. 주소는 전부 다 인티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메모리 얼로케이션, 지금 이렇게만 하게 되면 4바이트 짜리죠. 근데 5명을 받으려면 총 20바이트가 필요하니까 동적으로 5명에 대해서 사이즈 오브, 크기죠. 예, 사이즈 오브 뭐를 인티저형의 메모리 공간을 동적으로 할당을 시켜서 그 주소 값을 pi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pi의 시작 주소 값이 있으면 그 시작 주소 값부터 총 몇 바이트? 5개니까 20바이트가 이제 할당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저장 공간 20바이트가 할당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하나씩 해볼까요? 근데 만약에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은 동적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어졌을 때 널 값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널 포인트를 받게 되면은 그거는 간접 참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류가 뜨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pi가 널 값이다 라고 한다라면
라고 하면 printf 문장으로 해서 에러 메시지에 되는 걸 떠주죠. 그래서 메모리가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떨어뜨려 주고요. 그 다음에 빠져나가야죠. 빠져나가는 것은 exit 해서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이제 이렇게 실행하면 되시겠죠? 자, 먼저 UI 화면단부터 만들겠습니다. printf 그래서 5명의 나이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띄우고 화면을 띄우고요. 그 다음에 받아들여야 되겠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반복문 for 문장, 배열하고 for 문장은 같이 쓰죠. 즉 반복 횟수 0번부터 시작해서 i가 어디가 될 때까지 5명이니까 0, 1, 2, 3, 4 5보다 작아질 때까지 하나씩 증가를 시켜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scanf 정수값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이가 뭐 20.5살 이건 없으니까요. D 하시고 난 다음에 얘를 PI에 각각의 i번째에다가 집어넣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걸 좀 더 여러분들이 좀 UI 화면단을 좀 이쁘게 만들어 주시려면 printf 문장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d 번째 학생의 나이 이렇게 해서 받아주셔도 괜찮겠죠. 근데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만약에 이렇게 i로 하시게 되면은 0번 학생이 들어오게 되니까 0명 학생은 없잖아요. 0번은. 그래서 플러스 1을 해주시게 되면 0 플러스 1이니까 1번 학생에 대해서 나이를 요 스캔f로 해서 받아들여 주시면 되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합계를 내셔야 되니까 sum이 처음에 초기값이 0이었죠. 그래서 플러스 한 다음에 pi에 각각의 i번째 해당되어지는 애들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저장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근데 여기 이제 scanf 할 때 이렇게 이건 이제 경고창이 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define 하나 해 주시죠. define crt에 secure가 no warning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안 경고가 뜨지 않게끔 해주시고 하나 더 해주시죠. 비주얼 스튜디오 2015번 버전서부터는 이 스캔f 문장이 보안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처리해주기 위해서 보안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 프로젝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맨 아래에 보시게 되면 속성이 있죠. 속성에 가셔서 여기 왼쪽 항목에 C++에 보시게 되면 여기 SDL 검사라고 해서 Security Development Life Cycle이라고 하는 것이 예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아니오로 해주셔서 이제 보안에 대한 경고를 없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 누르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나중에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printf 문장에서 바로 한번 찍어 볼까요? 5명 학생의 평균 나이라고 하고 %. 그런데 문제는 평균 나이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소수점으로 나올 수 있죠. 평균 나이는 그러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LF 해서 실수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저 평균 나이, 요 평균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기 위한 그 평균이 있어야 되겠죠? 그 평균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sum에다가
나누기 5명이니까 5.0 해주시게 되면 실수형 타입으로 해서 처리해서 봤고요. 이때 맨 마지막에 중요한 거, 동적 메모리가 할당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변수는 선언과 동시에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은 변수는 다시 메모리 공간에 있던 내용들을 반납을 시킵니다. 그러나 동적 메모리 할당은 반환을 안 시켜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할당된 동적 메모리가 할당된 영역을 꼭 반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하시면 이제 다 됐고요. 한번 내용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부터 먼저 할까요? 빌드에 가서 솔루션 빌드. 자, 빌드를 해서 컴파일을 해봅니다. 오류가 발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빌드는 성공했네요. 자, 그러면 디버그는 필요 없겠죠? 그래서 디버그 하지 말고 시작을 눌러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학생의 나이가 들어오게 되죠? 첫 번째 학생이 20살이었습니다. 두 번째 학생의 나이는 25이고요. 세 번째 학생은 23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학생은 21네요. 다섯 번째 학생이 23입니다. 자, 그러시게 되면 5명 학생의 평균 나이가 이와 같이 해서 출력이 돼서 나오죠.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셨던 요 내용은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하는데 동적 메모리를 할당을 시킬 때 변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 변수의 수만큼 동적 메모리를 할당을 시켜줘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번거롭게 되죠, 작업이. 그러니까 그 여러 개의 변수를 마치 하나의 공간 안에다 넣고 그 자리만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되죠. 그게 바로 뭐냐면 배열이죠. 그래서 그렇게 배열처럼 사용하는 동적 메모리 할당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알아봤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동적 메모리 할당들을 쓰게 되면 굉장히 좋죠? 프로그램이 실행할 때 메모리 공간을 확보시켜 주면 되니까. 단 조심하셔야 될 것은 동적 메모리가 할당이 되고 나면 프로그램이 다 종료되고 나서 그 할당된 메모리가 반환이 돼야 되는데 동적 메모리 할당은 자동적으로 그냥 반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free 함수를 써 주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예제 2개를 보셨고요. 그 다음에 동적 메모리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보는 페이지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을 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는데 그럼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메모리 영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나와 있는 것이 코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행 파일을 위한 영역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다 보면은 지역 변수를 쓰는 경우가 있죠. 그 지역 변수는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로컬한 지역에 있는 거니까요. 그건 스택 값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만약에 우리가 전역 변수를 썼을 경우에 이 프로그램 전체에서 쓰는 경우들 있죠. 그리고 define이라고 하는 거 쓰는 것들은 전부 다 여기 기타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럼 문제는 지금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셨던 동적 할당 부분은 힙 구조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스택 구조나 힙 구조는 마찬가지입니다. 힙에 할당된 저장 공간은 지역 변수하고 똑같이 사용되어지므로 쓰레기 값이 있습니다. 초기화를 시키지 않게 되면. 그런데 차이점은 지역 변수는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저장되었던 메모리 공간이 바로 반환이 되지만 동적으로 할당되어져 있는 이 힙 구조의 메모리 공간은 여러분들이 fre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강제로 반환시키지 않게 되면 메모리 공간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점이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하셨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적 할당된 공간은 변수와 달리 이름이 없고요. 포인터에 주소값을 대입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포인터에는 주소값을 대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적 할당을 요청하는 후에는 제대로 할당되었는지 반환값을 꼭 확인하셔야죠. 아까도 보셨지만 만약에 널 포인트를 갖게 된다면 얘는 간접 참조 주소값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메모리 공간이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죠. 세 번째는 동적 메모리 할당이 끝난 상태에서는 동적 할당 공간은 재활용으로 해서 반환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꼭 free 함수로 반환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동적 할당한 저장 공간이 만약에 변수가 여러 개가 사용될 경우에는 배열처럼 사용하실 수 있죠. 따라서 배열처럼 쓸 때는 포인터가 배열의 명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확인 한번 해보세요. C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는 동적 할당된 저장 공간을 0으로 아예 초기화시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얼로케이션은 함수의 크기를 바꿔서 하는 거예요. 바꿔서 재할당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 내용은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